이재명 대표는 요즘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음. 물리적으로 일단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재판에 안 가고 강원도랑 성남을 찾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판에서 사실 예, 개인 문제로 연기 신청을 냈을 때 연기가 불허가 되면 재판을 가야죠. 예, 그거는 국가의 삼권 분립 중에 하나고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의 일원이 되겠다? 그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문제죠. 예,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사실 개인 일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재판이 미뤄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네, 근데 30년 뒤에 판결이 나요. 예,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그 사건이 지금까지 가냐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민주당 인사들 관련된 사건이 특히 더 늘어지고 있고 그랬고, 몇 네, 년씩 가고 있는데 이거 동안에 마음대로 재판을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 국회 가야 된다 그러고 불출석하더니 국회도 안 가시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판부를 우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을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선거 가야 된다? 그거는 개인 사정이죠. 그 재판 와중에 맞춰가지고 짜는 게 맞죠. 네, 우리 사실 다들 목숨 걸고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직업 가야 되고. 근데 네, 재판 가야 되면 어떤 식으로든 휴가를 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재판 출석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국민보다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법부 위에 군림한다. 법의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고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정권 끌어내렸던 얘기, 탄핵 얘기 또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하고 있고 네, 그런 행동을 몸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어요. 그때 구속됐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거 안 봤을 텐데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그때 2심까지도 실형이 나왔는데 네, 그때 구속됐으면 조국 신당이라는 거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2심 선고 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딱 불구속 되고 나니까 신당 차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신당 얘기 꺼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시민들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용기 없는 판사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런 결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음,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많이 접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못했다면 법원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질서 유지가 안 됐다면 네, 이번에는 내 투표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의 그 굉장한 괴로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가지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내 질서를 예, 내가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투표는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조금은 음, 비겁했던 것을 나는 용기를 내서 결정을 내가 짓는다. 이 나라의 미래는 내가 결정짓고 내가 네.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표로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좀 봤을 때 그 어떤 조국혁신당의 비례 순번을 받은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런 분이 받아도 괜찮을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뭐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분들이 상당수 배치돼 있다 보니까 저게 과연 맞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지지율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의석수를 15석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고 사실 민주당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일을 많이 하겠죠. 음. 이런 정도로 목표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과거에도 제3지대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투표에서 굉장한 미미한 득표를 하면서 이제 끝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저는 선거까지도 앞으로도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적어도 한 2번 이상의 파도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 안에서 조국 그 혁신당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냥 분노의 감정에 기대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해서 표를 얻는데 그런 당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더 센 발언하고 옛날에 뭐 민주당 있으면 이제 열린민주당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더 선명성을 하기 위해서 더 극명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때 배출됐던 건 뭐 최강욱, 김의겸 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네. 지금 그 모델을 따라갔을 때의 앞날도 사실 보이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거의 유일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언제든지 합당하거나 야합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그 정당 의석수까지도 고려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국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그 정체성을 알아봐 주십사 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선 무효가 될 사람들이 후보자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당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국민께 예의가 아니고 예. 국민의 대표라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사람,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대표라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 자격에 맡기는커녕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러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놓나 싶은 분들이 비례순번으로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서 당연시되게 의석수를 뭐 논하고 15석까지도 바란다라는 네. 건 굉장히 국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헌법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지금 굉장히 당선 무효가 예정되는 분들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예. 무슨 수건 돌리기처럼 배지를 돌려가면서 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0명 정당 중에 4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앞에서 착착착착 하면 뒤에 지금 대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까지 오겠지라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네. 돌림 노래나 뭐 수건 돌리기처럼 배지를 넘겨받을 상황의 그런 당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